재현쌤의 요가쉼터 재현쌤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신념이 가장 무너질 때는 바로 자녀의 나쁜 행동을 반복적으로 훈육하는데도 아이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을 때인데요. 인터넷에서 수많은 육아 정보, 또 육아서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를 가르쳤지만 훈육이 잘 통하지 않을 때 부모는 자신감까지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훈육 방법이 아닌 중요하고 매우 기본적인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다이아나 바움린드의 부모의 4가지 양육 태도. 저와 친한 동생이 최근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 동생에게 너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어?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동생은 자기가 보수적이고 부모님이 엄한 가정에서 자라서 본인의 아이는 최대한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친구처럼 편안한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뜻은 아마도 아이와 대화가 잘 통하고 자녀와 관계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정서적 혹은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통제, 즉 한계 설정입니다. 이 통제와 애정을 균형 있게 적당한 밸런스로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훈육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평소 부모의 양육 방법에 따라 자녀의 훈육 결과는 달라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자녀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해주는 애정의 정도와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이 2가지를 기준으로 양육 방식 4가지를 제안했어요. 그녀는 권위 있는 양육, 독재적인 양육, 허용적인 양육, 방임적 양육으로 부모의 유형을 나눈 뒤 각 유형의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는지도 추적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독재적인 양육. 이 부모 유형은 자녀에게 엄하게 대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지시적입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키도록 해요. 자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상하려고 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처벌을 하고 엄격하게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독재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데 능숙하지만 독립적으로 탐구하고 행동하도록 격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와 개인적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소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종종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양육 태도를 지닌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는 독립심이 낮고 자기 존중감과 자기 신뢰가 낮았습니다. 2번째, 허용적인 양육. 허용적인 유형의 부모는 아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사랑하며 부모가 규칙을 정하기보다는 아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안 돼! 라는 말도 가급적 자제하는 양육 방식입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자녀와 과도하게 밀착된 편이고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고 잘못된 행동도 습관적으로 받아줍니다. 허용적인 부모의 아이는 자신감은 높지만 자제력은 약했습니다. 또 성인에게 의존적이며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학업 성취도가 낮았습니다. 3번째, 방임적인 양육. 방임적인 양육을 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행동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라고는 하지만 아이의 뜻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요구 자체에 무관심합니다. 대개는 너무 바빠서 또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자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양육 방식에서 자란 아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하며 자기 조절 능력과 학업 수행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이고 행동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연구 결과 방임적 양육 형태의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의 예후가 가장 안 좋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권위 있는 양육. 권위 있는 양육 형태는 높은 수준의 애정과 높은 수준의 통제를 보이는 양육 형태를 말합니다. 권위 있는 양육 태도를 지닌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일관된 훈육을 합니다. 또한 따뜻하고 반응적이며 세심하게 자녀의 요구에 반응합니다. 적절한 애정과 통제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한 통제를 하지만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며 자녀의 의견이나 생각을 경청합니다. 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의 준비도에 따라 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자녀의 독립적인 사고를 지지하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권위 있는 양육 방식에서 자란 아이는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기 조절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계에서 이 이론이 아직까지 사용됐던 이유는 각각의 양육 유형에 따른 아이들의 발달 및 성취도가 연관이 있음이 검증되었기 때문인데요. 바움린드는 다양한 양육 태도가 미치는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획기적인 장기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권위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인지 능력과 사회성이 탁월했습니다. 권위의 사전적인 뜻은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권위적이다 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인데요. 권위적인 부모는 강압으로 자녀들이 자신의 뜻에 따르게 하는 부모를 뜻해요. 권위적인 것은 나는 권위 있어 하고 주입하는 것이고, 권위 있는 것은 아이가 나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엄마 말은 꼭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양육 방식은 권위 있는 양육 태도처럼 자녀를 통제하고 요구하는 권위와 자녀에 대한 지지와 민감한 반응이 균형을 잘 잡는 것, 즉 예스와 노가 균형을 잘 잡은 양육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예스와 노가 균형을 잃은 권위 있는 양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에서 갑자기 울며 떼를 쓰고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나가지 않으려는 고집을 피울 때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일상생활에서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통제, 아니야, 하지 않기. 주말에 저는 재래시장을 다녀왔는데요. 떡볶이가 유명한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점에 공간이 협소해서 옆 테이블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대화를 계속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대여섯 살로 보이는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와서 먹는데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아이에게 하는 말은 똑바로 앉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옷에 묻히니까 엄마가 해줄게 하면서 앉아있는 내내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만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은 꼭 필요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엄마 아빠 지나가다가 본 커다란 문어나 바로 만들어주는 뻥튀기,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찬 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느끼고 보았던 것들을 아이와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쌓는 좋은 기회인데, 아이와의 귀한 교감의 시간이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로만 채워지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유치원에서 부모교육 시간에 부모님께 하루 동안 아이에게 아니야를 얼마나 말하는지 적어보라고 했는데 그 결과 가장 많이 적는 분은 70개, 보통의 부모님들은 20개에서 30개를 적었습니다. 습관적인 노후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노후가 너무 많으면 아이는 진짜 중요한 아니야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허용되지 않은 행동은 반복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통제를 받게 되면 아이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또한 통제가 많아지면 엄마는 내가 하는 것은 다 싫어해,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하는 것마다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상사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아이에게 no, 즉
통제를 줄이고 애정과 수용, yes를 늘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시소처럼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양육의 yes와 no 리스트 만들기. 내일이 중요한 모임이 있는 날인데 미리 옷을 준비해 놓고 입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 없이 미리 계획해서 구입했거나 그렇게 해서 코디한 옷을 입고 나가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항상 계획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면 일에 차질도 없고 실수가 없듯이 자녀 교육도 yes, 수용해 주는 것, no, 즉 통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획을 미리 세워둔다면 실제 육아에서도 혼란스럽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학기 초에 규칙에 대해서 정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의논해서 정해서 교실에 붙여놓고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구 때리지 않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등 평소 아이들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인 규칙을 의논해서 정하는 편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yes와 no는 무엇인지 생각해서 리스트를 계획하고 정해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정해놓은 리스트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와 타협하지 않는 일관성을 가지고 대해주세요. 다음은 통제와 수용의 예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서 지키기. 통제의 예로는 돌전에는 아이의 안전과 관련된 원칙인 높은 곳에 안 올라오기, 뜨거운 거 못 만지게 하기와 같은 자녀의 안전이 위험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 지나면 자는 시간,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 시간, 먹고 나면 양치하기와 같은 생활습관 규칙을 지킬 수 있어요. 돌 이후에는 공공시설에서 예의 지키기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옷 입기, 신발 신기와 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본 생활습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부모가 대신 해주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유치원에서는 아침에 등원을 하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은 신발을 벗어 자기 자리에 놓고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잘 겁니다. 간혹 당돌하게도 교사에게 걸어달라고 부탁하는 아이가 있어요. 귀여운 애교에 넘어가서 계속 걸어주다 보면 습관이 되고 항상 그 아이 자리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주고 싶다면 스스로 할 일은 아이와 타협하지 말고 언제나 부드럽고 단호하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하고 언제나 자녀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애정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사랑을 주지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닌 의미를 두어서 엄격하게 바로잡고 그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이와 같이 놀 때는 초대받은 손님처럼 하기. 통제가 있으면 수용도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반드시 수용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하고 있는 놀이입니다. 아이가 기차를 가지고 이건 비행기야 하면서 비행기 나는 흉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를 온통 검은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게 놀이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혹시 아이에게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나요? 아이의 세계인 아이의 놀이에서조차 부모는 통제권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하고 끊임없이 방식을 제안하거나 아이의 놀이를 지켜보며 따라가지 않고 부모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요. 또는 학습적인 것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인 아이의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아이가 놀이할 때는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아이의 룰에 따라서 같이 놀이해 주세요. 아이의 놀이에서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같이 놀아주면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평소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언제나 공감해주기. 훈육이 잘 되지 않고 평소보다 부모의 말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훈육 방법이 잘못됐나 하고 걱정하기 전에 요즘 나와 관계가 괜찮나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아이가 부모를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것은 맨날 안 된다고 잔소리하는 사람, 내 얘기는 잘 안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훈육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자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훈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가 있을 때 잘 이루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서운 꿈을 꾼 적이 많았는데 아빠에게 말을 하니까요. 아빠가 원래 키 클 때는 그런 꿈 많이 꿔 하면서 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니 씩씩하고 의연하게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제 마음이 무시당한 것 같았고요. 무서운 꿈은 한동안 또 계속돼서 자기가 무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 있는 부모는 평소 자녀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반응을 줍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아이의 의견이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에요. 마치 공을 주고 받는 것처럼요. 아이가 감정이라는 공을 던지면 부모는 공을 받아줘야 합니다. 아이가 던진 공이 어느 방향으로 날고 있는지 잘 살펴야 공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이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던 일을 멈추고 충분한 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바로 이야기해 주거나 항상 뭔가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아이의 이야기를 애청자가 되어 잘 들어주신다면 자녀와의 신뢰감은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의 4가지 양육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실패해서 잘 쉬셨나요? 다음 시간에 육아에 꼭 필요한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